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입니다. 요즘 미국하고 한국하고 보면은 미국에 대한 대체제 비슷한 느낌이 들어. 미국 안 갈 때 가고 미국 갈 때는 좀 쉬어주고 그런 그러네요. 느낌 듭니다. 네, 미국이 오를 때는 빠지고 네, 빠질 때는 오르고 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한국 시장 기대 많으셨던 분들은 좀 실망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전자, 짜잔, 6만 전자, 네, 드디어 네, 3만 전자, 삼성이라고 3만 전자 아니고 6만 전자, 갈 길이 멉니다. 네, 한 8만 전자 갈래나? 예전에 8만 원 갔을 때, 왜 팝니까? 레거시의 시대가 온다, 막 그때 그 꿈을 품고 HBM도 된다 이러고, 왠지 시작인데요 했다가 아주 작살났던 기억이 나가지고 작년 7월달에. 욕 엄청 먹었어요. 너 때문에 나 인생 망했다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네. 네. 그게 이제야 올 줄이야. 그때 생각했던 게. 네. 네, 오늘은 시장이 참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잘 버텼어요. 0.3% 네.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골고루 상승했죠. 2%대. 삼성전자는 3%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잘 방어를 했는데 코스닥이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바이오가 일단 무너졌고요. 예. 네, 좀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바이오가. 네. 네, 그리고 뭐 조선 방산 쪽도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갈리면서 올해 네. 들어서 성과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보기 예상과 힘든 좀 일이죠.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계속 들어옵니다. 작년도에 코스피가 워낙 글로벌리 부진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가 못해서 삼성을 많이 팔아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스피에서 나간 건데 네.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계속 불어오고 있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네. 삼성전자 오늘도 5천하고 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내도 재계하고 관련 있을 것 같아. 3월까지는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냥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셋이 페어로 움직여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이미 저세상 밸류에이션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올라야지. 하이닉스도 올랐죠. 오늘 2% 올랐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네. 어쨌든 뭐 시장하고 연관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해. 삼성전자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거 봐가지고는. 네, 그래서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이런데 좀 외국인이 매도를 좀 몇백억씩 해서 조선방산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업종별로 제일 많이 오른 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6%나 네. 급등을 하면서 금속 섹터가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들 좋은 건 좋았습니다. 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증하고 한 6%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좀 부진하다가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가 두 번째였는데 삼성 SDI가 오늘 5.5% 상승했고요. LG엔솔, LNF가 1%, 2%씩 상승했고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9% 오르면서 6만 200원, 6만 전자를 돌파했고요. 하이닉스도 2.2% 상승, DB하이텍 2.6% 상승했습니다. 음식료 담배가 3위 기록했는데요. 요즘에 음식료 쪽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KTNG, 롯데웰푸드, 오뚜기, 빙그레, 롯데칠성, 대한제당, 삼양사, 농심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운송 부품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항공우주가 3에서 6%씩 하락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도 2에서 4%씩 떨어졌습니다. 네. 기계장비에서는 이제 엔진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엔진, SDX 엔진, 현대마린엔진이 5에서 8%씩 하락을 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기계 이런 데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하락 주요는 이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컸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16% 하락, 네. 코오롱티슈진 15% 하락, 알테오젠 11% 하락, ABL바이오 7%대 하락, HLB도 7%대 하락.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딱히 이유 없는 급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젠슨왕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에는 삼성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네, 하반기에 이제 블랙웰 울트라 출시할 예정이고 내년 26년도에 이제 루빈 시리즈가 나올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울트라 나온다고 또 그쵸.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블랙 울트라면 발열이 보통이 아닐 텐데. 진짜 궁금하다. 이거 A1으로는 못 넣었을 텐데 A-B로 재설계한다 그랬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상 1B로 넣었을 A1으로 넣었으면 이거 엄청난 일이긴 해요. 1A요? 예, 1A로 넣었으면은 그렇죠. A1.
네. 원웨이로 놓으면은 뭐 열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했지?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 네, 근데 그렇게 기대는 조금 아직은 안 돼요. 네. 왜냐면 제스랑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때마다 이제 뭐 주식시장 그날은 올랐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못 넣고 이게 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언급뿐입니다. 일단은 네, 뭐 블랙웰 울트라의 삼성 HBM3E가 탑재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를 기대한다. 그냥 완전 형식적인 그런 발언이에요. 아, 질문에 대해 답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마디 좀 덧붙였는데 삼성은 이제 베이스 다이에서 에이직 칩과 메모리를 결합하는 능력이 있다. 그냥 그냥 약간 서비스 멘트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아직 뭐 HBM 사업부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제 이번 달 초에 공장을 한번 방문해서 뭐 최종 네. 테스트 한번 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큰 기대를 아직까지 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기가 거래처에 대해서 어떻게 험악하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 끊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아, 걔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그렇죠. 거래처인데. 그리고 바이오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한올바이오인 것 같아요. 네. 바토클리맙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 사실 뭐 임상 데이터가 발표된 회사가 뭐 알테오젠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안 좋진 않아요. 네. 괜찮은데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한올바이오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의 일본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했고요. 이미노반트가 이제 15개국에서 진행한 임상 결과 발표를 했는데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임상적인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네. 발표는 했지만 뭐 기대만큼 정도 한 것 같고 뭐 아쉬운 건 좀 시간이다 이렇게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이미노반트는 이제 한올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게 바토클리맙인데 이 치료제로 중증 근무력증 그리고 뭐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말이 참 어려운데 어렵네요. 이거 치료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더 개선된 자체 물질로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고 앞서 이제 중국에서 협력사가 또 바토클리맙을 개발하던 파트너사가 있는데 여기에 계약 해지를 또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심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중국 사업 가치를 가치 산정에서 제외했고 출시 시기도 한 1년 지연된 걸 반영을 해서 NPV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53,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학 개념에 있는 애들이 같이 좀 굴러 떨어졌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머크도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초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SC가 일단 IV 피하 주사 제비 제형 대비해서 이제 유효성 개선이 크지 않다라는 게 좀 하락의 명분인 것 같아요. 굳이 찾자면 이제 빅퍼마 계약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많은 주주들이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단기 모멘텀을 앞으로 또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단기 모멘텀이 좀 없어서 그런 하락 요인들을 이렇게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탑라인 공개의 결과는 이제 IV 대비해서 SC의 객관적 반응률, 무진행 생존 기간을 소폭 개선을 했고요. 부작용과 치료 중단 비율도 다소 낮았습니다. 네. 이게 객관적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좀 하락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그게 악재가 아니다라고 또 엄민영 연구원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임상은 이제 SC와 IV를 교차 투약해서 약효가 동등한지 살펴보는 실험이다. 예, 유효성 개선 목적으로 SC 제형을 도입한 다이치 상교나 이제 AG 계약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키트루다 IV 제형은 이제 현재 유효성만으로 연간 40조 원 매출을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SC 도입으로 이제 유효성 개선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약 편의성, 뭐 2, 3분이면 되잖아요. 네, 그런 편의성 개선 그리고 입원비 감소로 인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고 여전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바이오 투시 마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뭐 악재가 따로 터진 건 아니에요. 뭐 ABL 바이오나 뭐 한올바이오는 뭐 좀 그렇다 쳐도 뭐 HLB, 뭐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뭐 삼천당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네. 네, 한국은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삼성 가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또? 아유 이제 이거 이거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쟤네 오른다 이러고 빨리 가자 우르르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옛날에 한번 당해본 게 있어가지고 예. 어디세요? 17년, 18년도에 그때 진짜 분위기 그랬습니다. 삼성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유증 2조원 발표하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주선 사장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공식 선임된 전날 자사주를 1000주 장내 매수해서 한 2억 정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주식을 산 거네. 그렇죠. 대표이사가. 그렇죠. 장내 매수한 거죠. 네, 내 주식. 대주 아니 그러니까 그 관계자 매입이네. 네. 그렇죠. 회사 관계자 매입. 네. 네. 그래서 뭐 최근 2조 원 유상증자에 대한 좀 너무 캐펙스 많이 투자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컸는데 이게 사실 회사 측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장이 직접 이렇게 자기 돈으로 사니까 그 자신감으로 좀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그 6% 하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희석되는 효과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일주일 시차를 두고 다시 회복되는 경향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SK온도 오늘은 그냥 보합에 그쳤는데 어제 이제 일본 닛산하고 6년간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거의 100기가와트시에 가까운데 중형급 전기차 100만 대 탑재될 분량이고요. 공급 규모로는 한 1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 예전 같으면 이런 수주 발표하면 난리 났는데 네. 요즘엔 좀 시초가 급등했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네. 참 옛날에 너무 많이 뽑아 먹어가지고 이제는 뉴스가 나와도 반응도 안 하네. 예. 워낙 최근에 뭐 신용등급 떨어지고 이런 이제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났죠. 네. 네, 그리고 오뚜기도 가격 인상을 드디어 했습니다. 농심이 처음에 이제 가격 인상 발표할 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가격 인상 농심하면 그렇죠. 줄줄이 뭐 오뚜기 3,000식 따라 했는데 네. 이번에 오뚜기도 그 다음으로 이어서 했습니다. 네. 4월부터 라면류 가격을 평균 7.5%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2년 5개월 만에 인상 결정입니다. 네, 대표 상품인 진라면 용기면 요거는 더 많이 올려요. 10.3%, 9.1%씩 올리고요. 네. 짜슐랭 요것도 맛있거든요. 8.2% 인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인상됐느냐? 항상 이거를 변명을 덧붙이죠. 음식 회사들은 가격 인상할 때 최근에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료 가격이 급등했다. 네. 농산물 가격 상승도 지속된다. 게다가 물류비, 인건비도 높아져서 원가 부담이 너무 누적됐었는데 그래서 안 올릴 수 없다. 항상 전형적인 이런 변명을 덧붙이죠. 네. 근데 항상 이 가격 인상하는 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음식료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요즘에 시끄러운 것 같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재지정됐습니다. 네, 잠실이 원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었는데 풀었었죠? 2월달에 풀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서 난리 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미친 듯이 네. 기업이 아예 그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는데 네. 주변 지역까지 막 서초구도 막 급등하고 그렇죠. 마포, 성동 이쪽도 급등하니까 네. 다시 재지정했는데 강남 상구와 용산구까지 전부 다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어제 네.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택주에 굉장히 좀 투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IM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또 시장증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갈 거다. 조금 상반된 부동산 시장 전망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토지가 지정되면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못 하죠. 네, 실거주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이제 마포구나 성동구도 계속 또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사례를 감안하면 매매 거래량이 둔화될 것으로 IM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전히 금리 인하라든가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거 그리고 이런 상승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가격 급등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좀 잡힐 거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신영증권은 오히려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다 네. 전망을 했는데요. 네. 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좀 감소를 했고 26년도 서울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태다. 네. 실구매력을 나타내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토어제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서의 완만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동구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부동산은 정책 효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는 영역 아닌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식 시장은 정책이 없죠. 우린 정책이 없는 관심이 것이죠. 조금 덜하죠. 정책이 없어요. 상법 개정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거 하나 안 해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책이 없는 쪽이고 여긴 정책이 많은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공무원들 월급을 깎지는 말고 거기다 추가로 한 5% 10% ETF 이런 거 해주고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월급 중에 일부를
저기 이제 좀 고위 공무원, 상급 이상 이런 분들은 그 월급의 일부를 코스피 ETF 이런 걸로, 대통령 같은 분은 한 월급의 한 30%나 25% 정도 코스피 ETF 이런 거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기업을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기업 그렇게 주식을 갖고 가봐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서름도 알지. 뭐 주가를 올리라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기업이 머릿속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기름 쳐주는 거거든. 기름을 쳐야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쳐져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니까. 없으면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모르거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도 보니까 뭐 전망은 엇갈려요. 어떻게 될 거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잠실 쪽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된 다음에 네.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최고가에 매입을 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한 달 만에 다시 지정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취소 문의가 좀 이어진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예. 네, 어쨌든 부동산은 전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진다, 뭐 올라간다, 그럴 듯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움직이지도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은 부동산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기업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기업을 잘 되게 하려면 기업의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식회사 주의 건설사요? 아니 그냥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면 기업들이 잘 되겠죠. 그러면 한국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 없이 잘 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상법 개정안 반발하는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19일 날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반발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한 거고요. 네. 뭐 금감원장 말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세계 기준을 따라가는 거다. 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판례나 법리로 확립됐다.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 자료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의견이 좀 돌아서신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원래 이것 때문에 저기 삼성물산 그거 저기 소송 대표인이었어. 네, 그랬다가 의견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의견이 바뀐 게 아니라 패소했지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삼성물산과는 별개로 네.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네. 최근까지만 해도. 근데 다시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시죠.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오늘 소식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